한류라는 말은 이제 너무 구태의연해졌죠. 요즘 언론들은 K라는 말을 앞세웁니다. K-팝, K-화장품, 뷰티, K-관광 등등. 뭐 이런 용어가 실제로 체감될 정도로 요즘 잘 나갑니다. 로제의 아파트 열풍에서 보듯이 우리 가수가 싱글 발표하면 미국의 빌보드뿐만 아니라 영국 차트, 글로벌 음원 플랫폼 차트까지 휩쓰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강남스타일이 깜짝 히트였다면 이제는 이런 히트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화장품 인기도 대단합니다. 넷플릭스 보다 보면은 한국 화장품이나 이미용, 성형에 대해서 수시로 언급하는데 그 언급이 너무 이 물광 피부라든가 색조 화장에 집착한다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뿐만 아니라 푸드나 관광 등에도 이 한류의 버전 2가 등장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버전 1에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인기를 누렸다면 지금은 북미와 유럽 등지로 분명하게 확산돼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나라의 매력도를 따지는 소프트 파워 순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품,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매력,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 실감하기 어려운데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많이 쓰는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정착되는데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지프 나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었고 또 밀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힘, 뭐 정치, 경제가 주축이 되겠죠. 돈과 권력, 이걸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매력이 다른 나라들을 이끄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 같은 하드 파워 대신에 매력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시대의 주축이 됐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근데 이걸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기구마다 워낙 기준도 다르고 순위도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위 조사기관이라면 하나는 그 영국의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는 거하고 역시 영국 잡지인 그 모노클, 이 모노클이라는 건 젊은 글로벌 트렌드 세터들 대상의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주기적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가끔 비정기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2022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뚜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브랜드 파이낸스의 순위는 전통적인 하드 파워 순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흡사합니다. 거의 매년 뭐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위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그 해의 해외 평판에 따라서 조금 순위를 달리하고요. 프랑스 같은 곳은 뭐 올림픽 개최라든가 이런 이벤트로 순위가 좀 바뀌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력 순위하고 비슷한 순위에 머무르다가 최근에 그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위, 22년 12위, 23년, 24년 15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제력은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지만 대개 한 10위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많이 처지고 있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클은 젊은 글로벌 여행과 또 유행 선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 만큼 젊은 세대의 의견이라든가 취향 또 문화적 흐름 같은 걸 많이 반영합니다. 2년 단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2021년에 무려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슈퍼스타다. 이런 칭호까지 얻었는데 그 후에 지금 4위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얼마 전에 세계통화기금 IMF 자료를 보니까 정례 세계 경제 전망 내놓으면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라는 걸 측정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 했다. 이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박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조사라는 게 조사의 시점이나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IMF의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만은
조사 시점이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21년, 2021년이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을 비교하자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최신 자료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21년이다. 그러니까 2023년이나 2024년 현재 순위가 아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런 결과를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직접 실감하는 한류의 인기는 더 크고 넓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밀리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의 발목을 잡는다. 즉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적 역량이나 이미지가 오히려 문화적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번 정부에서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거꾸로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음 정부에는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